9월 26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워낙에 크게 하락이 났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매수 심리가 좀 적용되었고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11월 달에 미국 연방정막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무디스의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셧다운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공무원들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고 특히 미국 이 공공기관이 셧다운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런 CPI라든가 다른 뭐 지표들이 확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 노동 지표라든가 그래서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굴리고 있는 이런 공용 자금들도 시장에서 운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 굴리는 공무원들이 셧다운이 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욕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셧다운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 이제 상원은 민주당인데 하원은 공화당에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나라를 운영할 미국을 운영할 이 자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요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의견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를 많이 흔들어 놔야지 이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선택도 굉장히 크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셧다운 할 경우에는 신용등급 또 하락할 수 있다. 네, 최근에 피치라든가 S&P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어느 정도 조정했는데 무디스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리튬값 하락은 어제 마감 시장에서 크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천지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저가에서의 매수 심리가 유입이 될 수 있을 건지 좀 확인해야 되는데 어제는 개별 악재로 다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주가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그런 호재가 필요한데 일단 당장의 호재는 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천전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유튜버가 끌어올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더 많은 이천전지 관련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부진에 지역 경제가 약간 정체되어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지역, 자동차 생산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이 지금 약간 경기가 둔화되어 있는데 향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네,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는. 일단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제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균형적인 발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정부의 숙제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또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헤드라인에 경고, 위험 이런 게 계속 떠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요새 사람들 누가 뉴스 봅니까? 다 유튜브로 보죠. 근데 그 유튜브에는 지금 네, 아직도 저가 매수해야 된다고 책파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네, 정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떠나서 가장 주요 이 메인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구속이냐 아니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구속으로 하게 되면은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 공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후보들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누굴 내보낼 건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실제로 구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불구속이 돼서 수사하냐는 천천히 차이입니다. 만약에 불구속이 되면은 계속 입장 표명을 하면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 테마 어제 뭐 동신건설이 갑자기 또 막 급등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또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근데 수사 결과는 이제 밤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늘은 변동성이 높고 내일 결판이 나겠죠. 자, 그리고 고드만삭스가 전 세계 기관 77%가 미국 2년 내에 경기 수치할 거야. 물론 이거는 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전제합니다. 지금 연준이 지속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게 된다면은 5% 금리를 누가 버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내에 미국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엇갈리고 있죠. 지금 모건 스탠리는 내년 3월부터 할 거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내년 상반기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블랙록이라든가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할 가능성이 크다. 4분기부터 할 거다.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복잡한 겁니다. 이
IB들이 계속 전망을 너무 다르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좀 각자가 취사 선택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러시아 원유 가격이 뭐 단기적으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는 달러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달러가 원유는 다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달러가 너무 높으면은 거래를 잠깐 중단하기도 합니다. 달러가 조정 나올 때까지. 지금 달러가 또다시 지금 연중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는데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 지금 4분의 3이 그냥 우회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이제 검은 무역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원래 이제 배가 다니면 여러분들 국기를 달잖아요. 이 국기를 안 넣어간대요. 그냥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막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북극으로 막 원유가 다닌다고 하잖아요. 원유선이. 그래서 그거 뭐 침몰하면은 환경 대지양이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러시아는 이제 막 나가고 있다는 점인데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유럽연합 이런 데도 다 쉬쉬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원유 안 받으면은 안 돌아가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에서 젤렌스키한테 너희도 빨리 선거 다시 해라고 압박을 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길어지니까 좀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황금 연휴에 무려 2,100만 명 이상이 항공편을 이용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이번에 황금 연휴가 겹치죠. 근데 한국 그리고 아시아 여행지 선호가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돈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예전처럼 화장품 사는 게 아니고 요새 다 이커머스로 다 구매를 하니까 카지노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 관련 테마주든 롯데 관광개발이라든가 파라다이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남아요. 전기차를 사람들이 안 사가지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더 준다고 하는 거는 최근에 약세가 나왔던 2000주 종목들의 큰 좀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업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는 점들 할리우드 작가 파업이 합의가 되었고 이제 지금 이 자동차 파업도 캐나다에서는 노조와 포드가 합의를 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차세대 에너지 원을 소형 원자료를 활용해서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는 이걸로 하려면은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지를 만드는 법, 여기 에너지 새롭게 뭐 건설법 이런 것들 뭐 폐기 정책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듈 원자로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 4월에 총선 역량에 따라서 지금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원전으로 못을 박았어요. 근데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원전 수명을 늘린다거나 새로 원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때 지금 정부 여당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 과반을 유지할 건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원자로는 최근에 또 핵융합 관련 테마주들 뭐 모비스라든가 다원시스라든가 퓨처테크 암치료 관련 테마주도 또 연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부터? 내년 4월부터. 네. 오늘 뭐 종목들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연휴를 앞두고 이제 막 발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종목들 이슈가 많이 발표가 되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연휴냐 오늘 매수하면은 못 팝니다. 오늘 매수하면은 이제 돈이 묶입니다. 다음 주까지. 그래서 매수 심리는 굉장히 약해질 거다. 자, 그리고 계속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추석 전까지는 부진하고 추석 이후에는 시장이 움직이니까 오늘도 장 초반에 매매를 하실 분들은 굳이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정치 테마주 위주로 좀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